자, 여러분. 오늘 오후 정청래 후보 캠프에서 긴급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영상 하나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흐름부터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5.67포인트 차로 졌고 누적도 재역전당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정청래 후보 쪽 발걸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레버리지 ETF 문제로 캠프 차원의 긴급 입장문을 냈고요. 전부 이유가 있었다. 도입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이 나가자마자 김민석 캠프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적 대응, 그러니까 고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후보 캠프끼리 고소 얘기가 나온다는 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네거티브를 넘어서 법정으로 가겠다는 경고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얹혔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윤리감찰 발언입니다. 이건 새로 나온 말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계속 반복해온 말인데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후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것은 어차피 윤리감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정청래가 했어도 정청래도 윤리감찰을 받아야 된다. 신천지 개입 의혹을 김민석 후보가 먼저 꺼낸 것 자체를요. 119 허위 신고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 두 가지 ETF 긴급 입장문과 윤리감찰 재천명이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왜 긴급이냐? 타이밍을 보십시오. 오늘 저녁 강원 TK 결과 발표를 몇 시간 앞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광주 토론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틀을 앞두고 정청래 캠프가 방어 태세가 아니라 선제 공격 모드로 전환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오늘 제목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 스튜디오가 초토화됐다, 패널들이 말문이 막혔다는 표현을 붙였는데요. 이건 특정 방송사의 생중계 화면을 보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온 두 장의 카드, ETF 긴급 입장문과 윤리감찰 재천명이 정치권 안팎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충격의 크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보도가 아니라 저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장의 카드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ETF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 왔고요. 2차 TV 토론에서도 이 질문을 던졌지만 명확한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캠프가 먼저 긴급 입장문을 낸 겁니다. 보통 이런 입장문은 방어할 때 냅니다. 그런데 이번엔 순서가 달랐습니다. 사과를 요구받은 쪽이 아니라 요구하는 쪽이 먼저 입장문을 낸 거죠. 이건 수세에서 공세로 국면을 바꾸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왜 지금이냐? 오늘 저녁 TK 결과 내일 광주 토론. 이 두 시험대 전에 여론전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예상 밖의 반응을 낳았습니다. 김민석 캠프가 법적 대응, 고소 검토라는 카드로 맞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안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내 경선 후보 캠프끼리 고소까지 검토한다. 이게 같은 당 식구들 사이에서 나올 만한 수준의 갈등입니까? 저는 여기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 온도의 충돌이 결선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카드, 윤리감찰입니다. 이건 사실 새로운 발언이 아닙니다. 정청래 후보가 며칠 전부터 반복해서 해온 말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을 재확인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의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신천지 의혹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김민석 후보 측이 제기했던 의혹인데 정청래 후보 본인은요, 근거가 충분히 나와 있다면서도 이슈를 재점화할 생각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의혹 제기 자체가 허위 신고와 같다며 감찰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당대표가 되면 경쟁 후보를 감찰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이 발언 어떻게 들리십니까? 강단 있는 원칙론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경선이 끝난 뒤에 보복을 예고하는 걸로 들리십니까?
이것도 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오늘 이 타이밍에 다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후보 쪽이 지금 판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나온 두 장의 카드. ETF 긴급 입장문과 윤리감찰 재천명, 둘 다 방어가 아니라 공세입니다. 그리고 이 공세에 김민석 캠프는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로 맞섰습니다. 이 흐름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이번 주말이 그냥 평범한 주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강원 TK 결과, 내일 광주 토론회, 그리고 모레부터 호남 투표. 이 세 개의 관문을 앞두고 양 캠프 모두 벼랑 끝 심리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밤 TK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리고 내일 토론이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분석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후보의 오늘 두 장의 카드, 승부수라고 보십니까? 무리수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밤 TK 결과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 영상에서 오늘 오후 나온 두 장의 카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영상 찍는 사이에 강원 현장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분위기가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팀 정청래의 공세 수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 제주 인천에서 역전당했기 때문입니다. 0.86포인트 차이로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자 정청래 후보 쪽 견제가 거세진 겁니다. 먼저 정청래 후보 본인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김민석 후보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배신자론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표현 저희가 이미 여러 번 짚었던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석 후보는 오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정면으로 맞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들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다. 어제 인천에서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공격은 흘려보내고 신뢰를 강조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온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꽤 공격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김민석이 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강릉 보궐선거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겠다. 여러분, 이 발언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강릉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연설회가 열린 강원도입니다. 자기 안방에서 지역 선거 승리를 구체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전형적인 지역 공약이죠. 그런데 이 자신감의 톤이 어제 인천 승리 이후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방어적으로 버티던 후보에서 이제는 먼저 공약을 던지는 후보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흐름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3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 정청래 캠프의 ETF 긴급 입장문과 윤리감찰 재천명. 이건 방어에서 공세로의 전환이었죠. 둘, 김민석 캠프의 법적 대응 검토.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셋, 오늘 강원 현장에서 확인된 팀 정청래의 공세 강화와 김민석 후보의 여유 있는 응수. 이 세 장면을 한 줄로 이으면 그림이 하나로 모입니다. 정청래 캠프는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총력전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김민석 캠프는 어제 승리 이후 자신감을 얻었고 굳이 맞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과 여유를 부리는 쪽. 이 구도 자체가 지금 판세를 누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만 여러분, 여유가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방어만 하다가 뒤집힌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입니다. 오늘 이들은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직을 대권 도전의 정거장으로 쓰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당대표는 대권 정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프레임 전쟁입니다. 김민석 후보를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치를 위해서 뛰는 사람으로 그리려는 시도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 상황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정청래 캠프 공세 전환, 김민석 캠프 자신감 속 여유, 그리고 프레임 전쟁 본격화.
이 모든 게 몇 시간 뒤 나올 강원 TK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벌어진 일들입니다.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오늘 하루에 이 공방이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배경이 될 겁니다. 저는 강원 TK 결과 나오는 대로 오늘 이 두 장면과 함께 종합해서 다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원 현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캠프의 공세제 전환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김민석 후보의 여유 전략이 계속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충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갈등,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당 안팎에서는 이걸 아예 청석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청래의 청, 민석의 석을 따서 만든 말입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뜻이죠. 자, 그 뿌리를 오늘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검찰개혁, 그중에서도 보안수사권 문제를 놓고 당정 간 온도차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법개혁, 언론개혁 같은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정책 이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계파 간 노선 차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6월 9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여기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의 사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 말을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여러 추측이 나온 뒤였습니다. 그 다른 역할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던 겁니다. 이 장면 이후로 두 진영 사이의 신경전은 수면 위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인 1표제 도입 문제에서 또 한 번 부딪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원칙을 제도로 세운 거라고 강조했죠. 1인 1표제, 이게 특정 세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 직후에 문정복 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향한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당내 갈등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 하나가 보입니다. 오늘 나온 ETF 문제나 윤리감찰 발언, 배신자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공격이 아니라 6월부터 쌓여온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정책 이견에서 시작해서 인적 갈등으로, 그리고 지금은 당권 경쟁으로 확전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강원 현장에서 나온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는 발언도 단순히 경선 전략이 아니라 2달 넘게 누적된 감정이 실린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고위원 경선 판세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주차 누적 기준으로 최민희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친정 청래계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그 뒤를 박선원 후보가 추격하는 구도입니다.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이 경선에서도 계파색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당대표 경선처럼 최고위원 경선도 사실상 청석 갈등의 축소판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강원 TK 최고위원 득표율이 나오면 이것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대표 판세와 최고위원 판세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엇갈리는지, 이게 결국 당원들이 어느 진영의 메시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자, 오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6월 정책 이견에서 시작된 청석 갈등. 그 갈등이 8월 전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1주차 충청과 부울경에서 1승 1패, 2주차 첫날 제주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서며 재역전. 그 직후 정청래 캠프의 ETF 긴급 입장문과 윤리감찰 재천명, 그리고 김민석 캠프의 법적 대응 검토, 그리고 오늘 강원 현장에서 확인된 팀정 청래의 공세 강화,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는 직격. 이 모든 흐름의 끝에 이제 오늘 저녁 강원 TK 결과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든 2달 넘게 쌓여온 청석 갈등의 다음 장이 시작될 뿐이라고 봅니다. 진짜 결승선은 아직 멀었습니다. 15일 호남, 16일 수도권, 그리고 17일 대전 본대회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이 갈등의 뿌리부터 오늘의 표까지 계속 하나로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석 갈등, 정책 노선 차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국 당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원 TK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소식들이 나가고 나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잠깐 흐름을 바꿔서 여러분과 비슷한 시청자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시각으로 정리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특정 계정이나 특정 인물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지금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을 몇 가지 유형으로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그 점 참고해서 봐주세요. 먼저 정청래 후보 쪽 입장에 가까운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이쪽 반응의 핵심은 이겁니다. 배신 이력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2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 얘기를 왜 자꾸 꺼내냐고 한 사람도 있지만 정작 이 반응을 남기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4년이 지나도 원칙은 원칙이라고요? 한번 당을 등지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의 얼굴이 되겠다는 건 순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ETF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 계속 설명만 하고 있다는 게 이쪽 반응의 공통된 불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나온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정치인이 돌려 말하지 않고 할 말을 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는 겁니다. 자, 이번엔 반대쪽 김민석 후보 쪽 입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이쪽의 핵심 논리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2002년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것 자체가 실력으로 승부할 자신이 없다는 방증 아니냐는 거죠. 집권당 대표는 목청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는 발언, 이 말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기에 대통령과 손발이 맞는 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힘을 싣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의 잇따른 공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급함의 표시로 읽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길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당당하다면 정면으로 받아치면 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 중립적인 반응입니다. 이쪽 반응이 사실 저는 제일 흥미롭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는 게 공통된 정서입니다. 정청래 후보의 배신자론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ETF 문제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 후보의 실력론에도 공감하면서 동시에 신천지 의혹에 대한 답을 계속 피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이겁니다. 결국 17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보다는 남은 토론과 호남 수도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또 하나의 정서가 있습니다. 피로감입니다. 정책 얘기보다 네거티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배신자론, ETF 윤리감찰, 법적 대응. 정작 당대표가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의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송영길 후보 지지층의 반응입니다. 이쪽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두 후보가 서로 물어뜯는 사이에 자신들의 존재감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다는 계산도 읽힙니다. 선호투표제 구조상 결국 마지막에 캐스팅 보트를 쥐는 건 자신들이라는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가 이번 사태를 보고 관심이 생겼다는 반응도 꽤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흘러가는 걸 오랜만에 본다는 반응입니다. 누가 이기든 이 갈등의 앙금이 이재명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이 통합되지 못한 채로 대표가 뽑히면 총선 준비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론의 흐름을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정청래 지지층은 원칙과 의리를 강조하고 김민석 지지층은 실력과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립층은 피로감 속에서도 17일까지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시각으로 정리해서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TF 긴급 입장문부터 윤리감찰, 오늘 강원 현장 분위기, 그리고 청석 갈등의 뿌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반응까지 짚어봤습니다. 강원 TK 결과 나오는 대로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와 함께 종합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